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은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경제는 과거 버블 붕괴 직전의 일본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 비즈니스 리서치 센터는 12월 26일 중국이 당초 예상보다 5년 빠른 2028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비즈니스 리서치 센터가 예측을 변경한 것은 중국이 세계 각국과 비교해 C19 감염증 사태를 정교하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C19 감염증에 타격을 입었지만 지극히 엄격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감염 확대를 억제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지는 록다운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등으로 볼 때 세계 최악의 타격을 입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 비즈니스 리서치 센터는 지난 수년간 미국과 중국이 경제력과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각축을 벌여왔지만 이번 감염증 사태는 분명히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은 2000년대에 불과 3.6%였지만 현재는 17.8%로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은 2023년까지 고소득국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독주하는 상황은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경과 비슷합니다. 당시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세계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경제 비즈니스 리서치 센터는 중국은 경제의 일부를 관리하면서도 하이테크 등 성장이 두드러지는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최근 이 성공 방정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올해 10월 중국 당국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불만을 품고 공공연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 산하 금융회사 엔투그룹의 기업 공개가 중국 당국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12월 24일 알리바바 그룹이 독점적인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여 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AI나 디지털 미디어 등에도 사업을 확장하는 마윈의 기업 제국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습니다. 황금알을 낳아온 민간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방침 전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벌써 회복 궤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 소비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수장은 중국의 실업률은 당국이 발표한 6%가 아니라 20%여서 실업자가 1억 4천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19 감염증 사태로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 이 지적이 옳다면 중국은 실업자 급증이라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는 12월 들어 중국 내 경제의 수요 측면을 개혁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정책의 기동은 산업의 고도화 등 공급 측면의 개혁이 중심이었지만 이 방침 전환은 가계 소비의 둔화를 공산당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요 측면의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의 재분배나 사회복지 등의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의 개혁은 고소득 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익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어서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항이 적은 민간 기업부터 손을 대야겠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모난 돌에 정통으로 맞은 것은 아니지만 알리바바 그룹이 희생양이 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면 중국 경제 전체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리먼 사태 후 중국은 세계의 사람들과 물건 그리고 돈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 하에서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발밑의 거시적인 경제 환경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포위망인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중국 편중이라고 여겨져 온 독일이 중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도 민주화에 이르지 않는 이질적인 나라로 계속된다라고 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고친 것입니다. 영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항공모함 파견에 대해 중국이 또 아편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라고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과 같은 강경 자세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경제 비즈니스 리서치 센터는 중국 경제는 2025년까지 연간 5.7%, 2026년부터 2030년에 걸쳐 연간 4.5%의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 12월 2일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을 피할 수 없게 되면 향후 10년간의 경제 성장은 평균 3%로 반감한다라고 분석 결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오랜 세월 염려되어 온 중국 경제의 버블 붕괴가 현실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민간 부문의 부채가 GDP의 200%를 넘고 고령화율이 약 12%가 된 현재의 중국은 30년 전의 버블 붕괴 전야의 일본과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라고 불리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 기간 동안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9.1%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 전후, 유럽 주요 국가는 5에서 6%의 실질 성장률을 보여줬던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성장률은 경이적인 것이었습니다. 버블의 발생은 일본 경제 구조에 원래부터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인해 본래의 이익 배당이나 수익성 이상으로 가격이 부풀어 버블 경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엔고 현상이 급진전하자 일본의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은 난관에 부딪혔고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금리를 인하하여 내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1987년 미국의 주가 대폭락이 있었던 블랙 먼데이의 영향을 피하려는 금리 인하도 시행되어 일본 내에서의 자금 공급이 확대되었고 폭주하는 돈이 토지나 주식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났고 버블이 한창이던 1990년에는 니케이 주가가 38,921포인트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는 버블로 이어졌고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로 땅값과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2009년 3월 니케이 주가는 버블 최고점을 찍었던 당시보다 82%나 급락해버렸습니다. 높은 값으로 산 부동산이나 설비가 이익은커녕 불량 채권으로 돌아와 기업을 압박했고 이 여세는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며 개인 소비의 위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98년 일본의 전년 대비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6%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1999년에 1.4%로 약간 회복의 기운을 보이긴 했지만 개인 소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서 마침내는 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1대1로부터 기술 굴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 파산하는 등 붕괴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버블 붕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지 지구상에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과거 일본의 경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